통합과학 역학 시스템 Let's go! 키워드 먼저 살펴보면 중력에선 중력, 중력가속도, 자유낙하 운동, 역학 시스템 안전에선 관성, 운동량, 충격량, 그리고 충격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상호작용해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 중력은 질량이 크거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기가 커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눈 물리량으로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속도 운동은 물체의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으로 속력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 운동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중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으로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에 관계없이 약 9.8 m/s 제곱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낙하는 크게 두 가지로 보통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냥 떨어뜨렸을 때랑 비스듬하게 떨어뜨렸을 때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 다중섬광 장치라 같은 시간 이동했다고 하면 연직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직 방향으로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있죠. 학교에서 뉴턴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면 이거 한번 꼭 봐야 돼요. 뉴턴의 사고 실험인데 똑같은 높이에서 공을 던졌다고 했을 때 도달하는 공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빠르게 날리면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계속 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문제 한번 살펴보면 지구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라는 거고, 보기 한번 볼게요.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작용한다. 중력이니까 맞는 말이고, 니은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건데 실제로 지구는 타원형이고 극으로 갈수록 조금 더 적도보다는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지구 중력은 커집니다. 왜냐면 우리 앞선 페이지에서 중력의 크기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라고 했어. 그래서 극으로 갈수록 중력의 크기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낚이지 말라고 넣어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은 원운동인데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걸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매 순간 바뀌어서 지구 주위를 원운동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인공위성이나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관성 살펴볼게요.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고 뉴턴 운동체 1법칙입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일 때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라는 겁니다. 등속 직선 운동 중요해요. 이런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크게 작용하고요. 관성의 예시는 크게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정지에 있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려고 하면 버스 손잡이를 생각해보면 버스 손잡이는 그냥 계속 원래 있던 자리에 있고 싶은 거지. 근데 버스는 앞으로 갔으니까 예전에 있던 위치로 가게 돼요. 그래서 모양이 뒤로 쏠리는 거고 우리가 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뒤로 몸이 쏠리는 걸 정지관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운동관성은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고 싶어하는 성질이니까 나랑 손잡이는 계속 달리고 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멈추네? 근데 버스는 멈췄지만 나랑 그리고 손잡이는 계속 움직이고 싶으니까 이번엔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이 관성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그림입니다. 실을 당길 때 비를 빠르게 당기는 것과 비를 천천히 당기는 걸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면 비를 빠르게 당겼다라고 했을 땐 정지관성에 의해서 공과 실 A는 계속 천장에 매달려 있고 싶어 하니까 비만 끊어질 겁니다.
근데 B를 천천히 당기게 되면 B랑 공이랑 A가 하나의 덩어리로 인지가 되면서 이번에는 A부터 다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는 역학 파트의 꽃, 운동량과 충격량 살펴볼게요. 운동량은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질량이랑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호로 나타내면 P는 mv로 이야기를 할 거고 단위 꼭 살펴봐야 돼요. 단위는 질량은 kg을 사용하고 속도는 m/s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단위는 합쳐서 kg, m/s라고 부릅니다.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기호를 살펴보면 충격량은 I, 힘은 F, 시간은 T. 여기서 우리가 보통은 델타 T로 델타는 변화량을 뜻해요. 그래서 보통은 I는 F 델타 T라고 나타냅니다. 단위는 NS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도 같아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식이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봤을 때 처음 속도를 V0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격량을 주거나 혹은 운동량 조건을 줘서 서로 변환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 유형을 집중적으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많이 풀어봅시다, 우리. 그리고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그래프인데 힘시간 그래프에서 모양을 주고 그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힘시간 그래프 아래쪽 면적은 충격량이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힘이 일정한 그래프는 계산하도록 보통 문제를 줄 거고 오른쪽처럼 곡선의 형태 그래프를 주면 보통은 두 개를 주고 S, ES 이런 식으로 값 차이를 알려주는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관련 문제는 뒤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평균 힘과 충돌 시간인데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충돌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평균 힘은 충돌 시간분의 충격량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은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격량이 같으면 충돌하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 그리고 평균 힘의 크기는 적다라는 겁니다. 평균 힘과 충격력은 같은 말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충격력이랑 평균 힘이 같은 거고 충격력과 충격량은 달라요. 그리고 이 파트에서 꼭 나오는 유형은 달걀을 깨트리는 거죠.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m인 달걀 AB를 떨어뜨렸을 때 딱딱한 바닥이거나 푹신한 방석 위거나 그러면 이 계란이 받는 힘이 누가 어떻게 더 큰가 라는 걸 했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을 거예요. 같은 높이에서 같은 속력으로 떨어질 거니까. 그럼 이 얘기는 시간이 충돌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은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쿠션으로 떨어진 계란 같은 경우는 천천히 떨어지다가 바닥으로 가다가 보니 평균 힘을 구할 때 시간값이 커지죠. 그래서 폭신한 방석 위의 계란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딱딱한 바닥에 바로 떨어지는 계란들은 충격받는데 받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겠죠. 따라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 값이 작기 때문에 평균 힘 자체의 값은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한 안전장치들 원리는 관성이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시간을 길게 작용하는 걸 가지고 안전장치를 우리가 생활 속이나 스포츠 분야 그리고 교통수단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각각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선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 보호대, 놀이매트 등이 있고요. 스포츠 분야에서는 포수용 글러브, 멀리뛰기 착지하는 동작, 다리를 구부리는 것, 그리고 높이뛰기 매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수단의 경우는 자동차 범퍼, 에어백, 자전거 안장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 토대로 우리가 문제를 살펴봐야겠죠? 대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하기 문제 볼게요. 1번.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중요한 거 질량이 있는 이네 맞고, 니은 중력은 모든 물체에 지속적으로 작용한다. 중력을 계속 받아야지 받다가 중간에 끊기면 나무가 갑자기 막 둥둥 떠다니거나 아니면 우리가 걷다가 갑자기 날게 되겠죠. 디귿, 물체의 질량은 중력의 크기를 나타내며 질량이 클수록 더 큰 중력이 작용한다. 여기서 약간의 말장난이 있어요. 물체의 질량은 중력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중력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건 질량이 아니라 무게입니다. 따라서 틀렸고, 리을, 비나 눈이 내리는 것은 내린다. 하늘에서 내리죠.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 맞네요.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수평 방향으로 공을 던지고 3초 후에 땅에 닿았다. 3초,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공을 던진 높이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빠르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지금 3초 걸렸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여기가 우리가 1초에 10만큼 어떻게 할 수 있어? 중력과 속도가 10이라 그래서 알 수 있어. 그래서 3초 후에는 30m/s 크겠네? 라고 하고 속력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이동거리고 결국 이게 높이가 되니까 이 면적을 구해보는 겁니다. 넓이가 지금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0이 되겠네? 그럼 얘는 45겠네요. 따라서 던진 높이는 45m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따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볼 겁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거 다 지우고 대입할 수 있게 그래프 남겨둘게요. 첫 번째, 내가 3초 말고 몇 초인지 몰라. 문제를 이제 앞으로 더 풀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t초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t초일 때 속력이 얼만큼이지? 라고 하는 값을 아까 어떻게 구했냐면 3초에다가 중력가속도 값을 곱해서 30이다 라는 걸 알아냈지. 근데 중력가속도라는 건 g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 요 속력값에 해당하는 건 g에다가 t를 곱한 값이네? 그럼 이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얘랑 그대로 내려갈 거야. 2분의 1에다가 t만큼 그리고 여기 gt만큼 따라서 얘는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높이 h 중력가속도 g 시간이 t일 때 h는 2분의 1 gt 제곱이다 라는 걸 계속 쓸 겁니다.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고 기억을 못했다고 하고
헷갈리는데 라고 하면 지금처럼 빠르게 간단하게 그래프 그려놓고 문제 풀어도 되니까 둘 중에 조금 더 편한 방법을 택해 보도록 하세요. 3번. 다음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의 경로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글입니다. 공이 A 위치일 때랑 B 위치일 때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을 각각 구하라고 했는데 중력의 방향은 항상 지구로 끌어당기는 방향이죠. 따라서 A도 아래쪽 방향, B도 아래쪽 방향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것과 던졌을 때 이 속도와 연직 방향의 속도의 변화를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수평 방향 속도는 지금 외부로부터 뭔가 힘을 더 받거나 잃거나 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는 일정합니다. 어디에서? 수평 방향에서. 연직 방향에서는 생각해보면 힘이 계속 작용하네. 여기서도 작용하고 여기서도 작용하고 여기서도 작용하고 여기서도 작용하고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자유낙하 운동으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때 빨라지는 속력 변화를 1초에 몇 미터 퍼 세컨씩 빨라지냐 가지고 가속도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4번.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출 때 몸이 앞으로 쏠린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춘다. 달리던 자동차니까 운동하고 있던 애겠네. 그래서 얘는 운동 관성이 있겠네요. A 볼게요. 대포를 쏘면 포신이 뒤로 밀리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대포를 쏘면 포신이 뒤로 밀린대. 대포가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앞으로 빵 하고 나가면서 운동하려고 하네? 근데 얘는 원래 가만히 있었잖아. 그래서 뒤로 밀리는 건 정지관성과 관련이 있는 현상입니다. 아니고 안전띠를 건 그렇죠. 이와 관련된 현상 막아주는 거고. C. 포수가 두툼한 글러브로 공을 잡는 것과 관련이 있다. 두툼한 글러브로 잡는다? 시간을 길게 늘리는 거네. 운동관성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평균 힘과 관련이 있는 문제네. 그래서 아니고. D. 자동차가 무거울수록 같은 속력으로 달릴 때 멈추기 더 어렵다. 왜? 관성은 질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B, D 4번이 되겠네요. 5번. 그림과 같이 직선상에서 두 물체 A, B가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다가 충돌을 했대. 근데 충돌 후에 원래 운동하던 방향으로 계속 운동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A가 이렇게 꽝 하고 부딪혔는데 A가 그리고 B가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내가 100 줬는데 쟤도 100을 나한테 줬겠지?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후 감소했다. 어떻게 알 수 있어? 방향이 같다라는 걸 가지고 알 수가 있어. 근데 다 보면은 A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B의 충돌 후 운동량의 방향과 같다라고 하는데 A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A는 이렇게 가고 있다가 얘랑 부딪혔으니까 이쪽 방향, 반대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고쳐보면 다 A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왼쪽,
으로 B의 축돌 후 운동량의 방향과 반대이다 라고 고쳐주면 되겠네요. 마지막 6번 그림은 정지해 있는 골프공과 탁구공을 같은 골프채로 쳤을 때 공이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단, 골프공의 질량은 탁구공보다는 크고 두 그래프 아래 면적 넓이가 같다래. 우리가 힘 시간 그래프에서 두 그래프 아래의 면적의 넓이는 충격량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기억, 골프공과 탁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뭐야? 결국엔 이게 충격량이잖아. 그래서 참이네. 니은 골프공과 탁구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방금 한 얘기네요. 맞고. 디귿 골프공과 탁구공이 채를 떠나는 순간 속력은 탁구공이 더 빠르다. 우리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M V 빼기 V0 아까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었죠? 근데 얘를 봤을 때 골프공이 탁구공보다 어떻다고? 질량이 크다고. 예를 들어서 골프공이 한 10M 정도 됐다고 치고 우리가 처음 속력은 정지에 있었으니까 0이겠네. 그 다음에 탁구공이 가벼워서 그냥 M이라고 치면 마찬가지로 V 빼기 0이겠네. 근데 이 둘의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 얘는 탁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 근데 얘네 둘이 어떻다고? 골, 얘가 탁. 얘네 둘이 같다고. 그러면 이 값이 같으려면 골프공보단 탁구공이 속력이 더 빨라야 되겠네. 그래서 맞는 말이네요.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실력업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고 다 풀고 난 후에 풀이 영상을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화이팅!